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증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화요일날 증시, 월요일날 미국 증시는 시장했고, 어제 저녁은 화요일날이었죠. 미국 증시로는. 어제 미국 증시 화요일날은 개장을 해가지고, 상황을 봤는데,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상승 마감됐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1.23% 상승 마감됐습니다. 거의 이제 3,000선을 장중에 뚫었었죠. 이유는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백신2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유럽 증시도 또 경제 재개 기대감 속에 또 일제히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금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 겉으로는 보시면 좀 약간 지루한 장세면서도 좀 조정받는 장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선 S&P 500 선물 지수는 오늘 아침 9시부터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횡보를 했죠.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블록질 때문에 좀 하락 조정을 받았지만,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환율은 거의 이제 강보합이죠. 1234원, 어제랑 똑같이 마감됐고요. 이제 최근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거의 강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맨 위에 아마 이 검정선이 한 120선인 것 같은데, 네, 그거까지 이제 곧 뚫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제 코스닥은 이제 거의 이제 정고점을 훨씬 뚫었고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도 선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매물을 계속 쌓아가면서 우상향하고 우상향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6월 둘째 주 6월 선물 만기까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그때까지는 계속 우상향하겠죠. 그런데 이제 6월 둘째 주 이후부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저도 그때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우상향할 것 같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약간 힌트 아닌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아요. 네, 그건 밑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을 역시나 이제 월 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현물을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선물은 꾸준히 강하게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내일은 뭐 지누스라는 회사가 12 발행하네요. 네, 그렇고 오늘은 이제 좀 개인들한테는 좀 예전에 추천드렸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좀 추천을 드리긴 어렵고, 삼성전자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를 보고서 외국인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보고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뭐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대 1440까지 갔다가 2040까지 왔으니까 거의 한 600포인트인가요? 그렇죠? 590포인트? 590포인트 올랐고, 거의 뭐 590포인트면 거의 뭐 한 3, 40% 올랐죠. 근데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횡보를 했습니다. 왜 횡보를 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외국인들은 현물을 매도를 했죠. 현물을 매도를 하고,
그 대신에 선물만 매수를 했습니다. 이 현물만 매도한 거랑 이 삼성전자랑 거의 같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계속 끝없이 거의 한 달 넘게 3월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2월 말부터 거의 5월 거의 말이죠. 거의 하나, 둘, 셋, 3개월 동안 거의 1분기죠.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현물을 주구장창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선물을 매수를 했죠.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각종 수혜주, 예, 코로나 수혜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에서 뭐 시젠 같은 시적주도 있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언택트 수혜주죠. 언택트 수혜주면서 성장주죠. 예.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끌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은 쳐다보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좀 의미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거의 밑에 하단에서 가장 긴 매물대를 뚫으려는 강한 매수세, 그것도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해요. 한 가지는 이제 6월 말이 되면은 이제 2분기가 끝나죠. 그 삼성전자는 이제 분기 배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늘부터 들어온 외국인의 의미가 분기 배당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다른 이에 관련된 종목은 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또 그럼 LG전자를 봤습니다. LG전자를 봤더니만 LG전자 역시 오늘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추천드렸죠. 경기 민감주면서 이제 소비주인 LG전자를 이제 추천드렸죠. 예. 오늘 상태를 이 LG전자랑 삼성전자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오늘 전반적인 그동안에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면서 예상되는 성장주죠. 예상된 성장주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모두 빠지고, 오늘 삼성전자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횡보를 했는데, 이 의미는 그러니까 LG전자랑 같은 걸 LG전자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이 의미는 앞으로 이제 6월 둘째 주에 있는 그 6월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가겠다라는 일종의 예시 같은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 역시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 2월 말부터 나왔죠. 예. 이 이전까지만 해도 LG전자는 좀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좋았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강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었지만 LG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는 해주고 있었습니다. 2월까지. 근데 이제 LG전자가 먼저 떨어진 이유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공장이 좀 중국에도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우한 사태가 먼저 터지고 나서 우한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LG전자는 좀 괜찮았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앞으로 계속 이제 코로나19 이전 사태,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이제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에 대한 이제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LG전자는 오늘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국내 증시 방향이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변경되는 수에 앞으로 또 그래도 코로나19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되, 뭐 이제 5G 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차, 2차 전기 섹터라든가 전기차 섹터, 그런 종목들은 다시 이제 한번 조정을 받고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이제 뭐 CJ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추세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좀 종목에 좀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 종목은 우선 없고요. 오늘은 추천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셀토린 헬스케어가 오늘 좀 블록딜이 있어가지고 5월 15일날 선초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한 9만 원인데 오늘 좀 강하게 이탈을 해가지고 오늘 우선은 포트 아웃을 하겠습니다. CJ는 오늘도 좀 소폭 양봉 마감돼가지고 이제 단기 투자성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만약에 본인이 좀 단기 투자 조금 능력에 소질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뭐 CJN으로 앞으로도 계속 손절가는 108,000원으로 설정하고 계속 최근에 우리가 해왔잖아요. 이 2차전지 관련 섹터 가지고 이제 그렇게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이랑 일제 모티리얼즈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종가에 베팅하지 말라고 제가 추천드렸죠.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아니 그냥 중간 난이도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이제 시세가 횡보할 때까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다시 횡보가 거의 끝날 시점에 다시 재공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LG전자는 또 추천드린 날에 비해서 오늘 좀 3% 정도 상승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시장과 같이 이제 단기 투자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란 진에어,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 섹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5월 29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분할 매수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에 걸쳐서 하루에 2.5%씩 뭐 이틀에 한 번씩이죠. 뭐 이틀에 한 번씩 이틀마다 5% 정도 분할 매수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이제 초점은 7월 첫째 주까지 7월 첫째 주까지 계속 뭐 단기 투자도 좋고 이번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7월 첫째 주까지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단기 투자 이 최근 했던 삼성의 2차전지 배터리 2차전지 섹터처럼 뭐 하루 한 0에서 5%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치고 다시 종가에 매수를 해서 그렇게 뭐 7월 첫째 주까지 뭐 투자를 하는 매매하는 그런 단기 매매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5월 29일까지 분할 매수를 해서 그냥 7월 첫째 주까지 그냥 끌고 가는 방법도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이쪽 섹터 항공 및 여행 관련된 섹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제 아르헨티나 얘기하다가 계속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체크 사항이죠. 체크 사항 이제 아르헨티나가 채권 조정이
7월 초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저기 좀 재밌는 좀 TMI를 좀 설명을 드리면 TMI를 좋아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르헨티나의 그 재무장관이 재무장관 우리나라 찌면은 금융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죠. 예, 경제부총리. 아르헨티나에는 재무장관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 재무장관이 3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예, 중후반인데 이력이 좀 화려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인가? 예, 아무튼 좀 유명한 대학교예요. 예, 펜실베니아. 예, 아무튼 뭐 거기 펜실베니아인지 펜실베니아 같아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아르헨티나의 재무장관이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그 스승이 그 경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의 스승이 경제 무슨 관련된 노벨상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어떤 부분으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이 개발도상국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지원하면은 해당 개발도상국이 경제가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 절대 그 중간에 환수를 하면 안 된다. 예. 중간에 채권을 그 환수해가는 거는 채권 투자를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그런 뭐랄까 무슨 진보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보수 성향이라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그 지난주 주말이죠. 지난주 주말 5월 22일 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5월 24일이군요. 예, 5월 24일까지 원래 만기였는데 그거는 6월 초까지 이제 연기를 한 결정적인 인물이 이 아르헨티나의 그 재무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말해도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나마 지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이제 전 세계가 어려웠는데 이 와중에 채권을 급하게 환수하는 거는 안 하니만 못하니까 앞으로는 경기가 다시 이제 회복될 조짐이 보이니까 좀 더 연기해서 어느 정도 아르헨티나가 이제 경기가 다시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손해도 안 보고 얼마든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어느 정도 역시 스승이 좀 똑똑하다 보니까 제자까지 똑똑하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채권들한테도 이 설득이 먹혀가지고 6월 초까지 연기가 됐어요. 6월 초까지 연기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난하게 별탈 없이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연기될 것 같고 이제 홍콩 보안법 이슈가 있잖아요. 이것도 현재 중국의 그 입법이죠. 예, 중국의 입법기관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가 됐는데 이게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전 세계에 관심을 못 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전 세계에 가뜩이나 경제 회복 각 나라에 전 세계 각 나라에 지금 각 나라에 지금 자기네 나라도 지금 빨리 경기 회복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홍콩을 지금 관심을 두대냐 하면서 지금 이 홍콩 보안법이 까딱하다가는 이 코로나19로 지금 묻히게 생겼습니다. 묻히게 생겨가지고
뭐 이번 주 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력한 대응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뭐 대응하겠다, 대응 조치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지금 홍콩 보안법이 좀 묻힐 거라는 지금 예상이 좀 강하더라고요. 예. 이 경기 회복 이슈가 너무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봐서는 지금 6월 둘째 주에 있는 6월 둘째 주에 있는 그 6월 만기 그 선물 있잖아요. 이 선물도 무난하게 지금 지나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는 거를 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만기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횡보를 하거나 좀 더 강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이 체크 상황 때문에 좀 TMI가 좀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혹시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영상을 중간에 끄셔도 되고요. 네, 이렇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좀 지루한 장세였지만 그래도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항공 및 여행주가 좀 좋은 모습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또 LG전자도 또 오늘 간만에 또 반등을 했고 또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이 돌아가지고 약간 뭐랄까 좀 오늘 좀 장은 지루했지만 뭔가 좀 희망을 갖는 희망을 좀 품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